그동안 거침없이 올랐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파월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탓에 떨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양대 수장 간의 노이즈 갈등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국제 금값이 오늘은 트라이온스당 3,800달러까지 선물 가격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어제 폴리티파이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증시 여러 분야에 영향 끼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딜 방식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그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들이 각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애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뿐이 없다 하는데 청중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이 사실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는 올해 수상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그렇고 한 7번째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얘기를 해서 관심도로 보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엔드라는 게 뭔가? 그래서 먼저 소통을 한다, 엑스체인지. 그 다음에 정상화한다, 북한 문제든 뭐든 노멀라이제이션 문제. 그래서 EN 그리고 나중에는 디뉴트럴라이제이션 해서 비핵화한다 하는 이 용어의 이니셜을 따서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최근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승열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간에 다시 그 긴축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긴장 관계가 상당히 심해져서 제3차 세계 대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사실 다른 각도에서 끝까지 친증시 정책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해서 이 엔드 이니셔티브를 증시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코스피가 어제 3,500 바짝 다가섰습니다는 5천 도달도 좀 앞당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렇게 각 수장들이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폴리티파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오늘도 미 주가는 양대 수장인 트럼프와 그다음에 파월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사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트럼프가 9월 말 2025년 피스칼 이어 2026년 처리 앞두고 예. 민주당에 좀 협조를 구해야 돼. 자기 나리 살림이니까. 예산 처리 앞두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협조를 요청을 자기 살림살이니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요청을 거절해서 오늘 이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월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FOMC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했었는데요.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그때는 셉에서 인플레가 높다, 실업률은 개선됐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도 가능했었다. 근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 하는 그런 쪽과 똑같이 발언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내리긴 했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물음표 하나 던진 거죠.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래도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드컷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드컷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소프트컷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와 함께 오늘 주가에 대해서 좀 다소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결국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와 파월의 이렇게 노이즈 관계해서 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트럼프와 그다음에 마이런에 대해서 오늘도 경제 전망 연설에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 그다음에 트럼프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믿을 게 누가 있느냐? 금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700달러 넘어선 것을 엊그제 전해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3,800달러, 장중에는 3,840달러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023년에 시진핑 취임 이후에 탈달러 차원에서 중개 인민은행이 금보유량을 대거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그때 당시에 살 때 중국의 국제 금값이 한 1,0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한때 1,063달러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 금을 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박을 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에 2013년서부터 한국은행은 금을 한 돈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선 쪽박을 차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도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금값이 급등했던 것이 사실 2023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임 기간이 이창용 총재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외환 보유도 금 보유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금값 상승세를 잘 타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사실 외환 보유를 늘릴 수가 있는데 예. 이걸 외면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과거에는 금값이 2011년에 금값이 추락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96톤의 금을 사서 금값이 그때 당시에 1900달러가 1060달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김정수 이렇게 당시에 하는 총재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는 이번에 거꾸로 2023년에서 금값의 상승세가 급등했습니다. 예. 이걸 그냥 외면했던 이창용 총재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제2의 김정수 악몽이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이 시각은 뭐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국정감사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지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0월에는 한국은행 왜 금 안 샀느냐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증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오늘도 트럼프 파월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어제 저희가 미리 알아봤던 폴리티파이 현상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폴리티파이 현상과 함께 주목할 또 다른 현상이 있다고요.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뭐 이론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또 도덕심에 의해서 예. 투명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가 혼탁합니다. 혼탁한 증시 하면 한국 증시도 상당히 혼탁하다 외근이 느끼는 상태에서 미국의 자산운용사는 아카디언의 ON이라는 당시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을 코리아 파이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서 폐망 주가 조작 폐망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대형 병원장 뭐 어쩌고 해서 증권사 임직원도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과 해서 1,000억 이상의 주가 조작 사건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증권사를 비롯해서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코리아 파이닝 현상입니다. 그러면 ON이 지어왔던 코리아 파이닝은 시청자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테마주가 급등한다든가. 다른 증권 방송에서 이 테마주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싫어합니다. 결국 개인들의 손실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니까요. 그다음에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아이고 누구죠.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도 있겠습니다는 누구죠 해서 이런 것, 이 테마주, 정치 테마주 급등락 현상,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이죠. 단체 투기가 음모를 해서 이런 데서 특정 종목을 이렇게 시세 조작해서 이 폐망 1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매도를 협의하는 이런 게 복합되어 있는 투자를 코리아 파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코리아 파이닝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개입하는 폴리티파이 현상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주식을 투자를 느끼는 사람이 최근에 가장 급증하는 게 이제 한국 투자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오해, 제가 분명히 이 오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ON이 한국의 고질병을 코리아 파이닝이라 하는데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미국의 증시에 굉장히 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오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미 투자, 기업의 미국에 투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두들기죠. 그다음에 사람이 이동할 때 두들기죠. 비자 수수료로. 그러면 자본 거래할 때도 트럼프가 두들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여러 가지 비정상적 수단. 그래서 대미 투자에서는 90% 가져간다. 그다음에 비자 수수료에서는 100배나 부과한다. 그러면 자본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기의 질을 흐트러뜨리는 한국의 자본 거래에 대해서 한국 투자의 자본 거래에 대해서 저는 이걸 오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굉장히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각도에서는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에 모종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대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 한 투자자 모종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OBBA 법안 조항 중에 하나였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해당 국가 투자자들이 소득 올리면 증시 소득 보면은 복수세 매길 수 있다, 이런 조항 열어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방식 보면 이게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대우경제연구소 시절 때 대우그룹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사람인데요. 예. 굉장히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봉이 김선달식 이렇게 딜 방식이다 하는데, 이 봉이 김선달식 딜 방식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트럼프가 지금 80세 되니까 30대 초반에 뉴욕 코모도의 호텔 재개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재개발한다는 말로써 뉴욕시로부터 세탕감을 받았고, 그다음에 뉴욕시와 계약서에 있을 때 그 계약서만 가지고 사실상 재개발에 따른 대출을 전부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든가를 볼 때 단돈 $50 가지고 8천만 달러의 뉴욕 코모도의 재개발을 했습니다. 단돈 $50 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냐? 봉이 김선달식이다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는. 단 황금주 1주로 일본 제철에 이렇게 미국의 USD를 처분하는 문제를 단 1주 황금주로 반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인텔의 칩스 보조금을 지분금 10% 해서 국가 자본주의에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인수시키겠다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AMD의 대중 수출에서 수출세 15세를 허용해 준 채 이제 수출세 15%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많이 얘기했던 틱톡 문제입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는, 미국 내 틱톡의 매각 주선을 트럼프가 했다. 그게 뭐냐? 이걸 통해서 트럼프 자신은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허가권은 트럼프입니까?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뽑아줘서 국민의 허가권이지 개인적인 이런 이렇게 허가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수수료 같은 것을 겪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비용을 들이겠습니까? 허가권만 뚝뚝 때리면 되죠. 봉을 뚝뚝 때리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식 이렇게 거래 방식이다 해서 이게 과거로부터 연 뿌리가 깊습니다. 그럴 내용을 아마 시청자분한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관세도 이 봉이김선달식 이 사업 방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 관세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국과 같은 피해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국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는 세금 아닙니까? 네, 피해국은 강한 피해국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의 트럼프 관세는 내지 말아야 되죠. 또 국제기금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관세는 국제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피해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없으면 내지 말아야 될 걸 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왜 피해국인데 강한 피해국이냐 하면, 이 트럼프의 관세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물리학자 슈리딩거 방식을 취한 슈리딩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슈리딩거 방식이다 해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쓴 겁니다. 예. 독일의 물리학자인데요. 결국 상대방을 살리게끔, 관세를 내드리니까 살리게끔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죽이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를 구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봉이 김선달식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Forever negotiation. 이거 맞지 않아? 그러면 관세 협상 다시 해. 그래서 이 관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을 계속하는 forever
이렇게 네고티에이션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는 달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달걀은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국은 강한 피해국이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베이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이컨이 이제 돼지의 뱃살인가 뭐 어디가 부분일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뱃살 뜯어내 가지고 만들면 돼지는 뭐냐? 생사 기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달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트럼프 관세에서 하지만 그 피해를 받는 것은 베이컨에게서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와 그다음에 피해국 입장에서는 이 봉이 김설단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저렇게 달걀만 나면 되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도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뭐 재정 수입이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지금은 그 환호성을 치를지 모르지만 보시는 컬럼비아 대학의 개구리 실험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즐기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삶은 개구리 신드롬 것처럼 자 75도에 넣어서 개구리가 싫어할 때는 살지만 이렇게 25도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온도가 점점 뭐 동맹국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모르고 즐기면 트럼프 자체도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라든가 4년 후에 있을 트럼프 선거라든가 그 이전에도 탄핵이라든가 이런 쪽에 삶은 개구리 신드롬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그것이 반 트럼프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협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와 맞물린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 관련해서 이런 트럼프식 협상과 한국이 처한 입장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유엔의 그 총회 직전에도 사실 미국의 월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달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수학과 관련해서 강하게 얘기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대미 투자 3,500달러는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8월 초 있었던 실무국 고위 회담에서 자 관세율 25%도 때리지 말아야 될 거죠. 트럼프가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15% 낮춰준다. 대미 투자 3,500달러 해라. 이 자체도 뭐냐? 사실상 트럼프가 들어오지 안 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5% 15% 낮추는 게 거기에 3,500달러를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처럼 3,500달러 하는데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일본과 비교해서는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뭐 그 위안보이고라든가 대순잔에서 비교해서 일본과 얘기했던 말씀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국제 기체 시장에서 달러 표시채권을 발행하기도 어렵고 위안보고서 4,1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 위안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기관을 대상으로 강제 매입한다 하더라도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방안 쉽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번 봉이 긴던자식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달러 지금 가진 방법으로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진 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뭐를 요구했습니까? 그냥 협상단 만나서 25% 때려 15% 내려주겠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래는 3,500달러 무로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비용 들어간 게 뭡니까? 더더구나 공식적인 팩트 시트에서 종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그런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3,500달러 이렇게 대미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식이고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걀과 베이컨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이냐 우리 국민들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보다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일본에서도 참정당 중심으로 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사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서 봉이 김선달식과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이 어제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투자 문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대미 투자를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 놓고 성과는 미국이 나중에 90% 이상 가져가는 거에 대한 반론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상업적 거래 방식이라는 것은 특히 지독하게 지극히 실용적인 방식이죠. 투자했으면 사실 우리도 성과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투자한 만큼 거기서 성과 배분해서 우리가 와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량 투자해놓고 원금이 회수하기까지는 50대 50 이것도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원금이 끝나면 자 기업은 존속합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존속하는 기간에 사실 이익이 나면 90%를 가져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봉익임선다식에 해당되는 딜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선가를 가져가는 게 일종의 세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텍스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리얼 텍스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사실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의 준호입니다. 그래서 리얼 텍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신행권 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의 지금 상태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 예. 하면 거리에 경찰이 깔리겠습니까? 안 깔리겠습니까? 덜 깔리죠. 깔리기 더 많이 깔리죠. 재정이 왜냐하면 어려운데 재정이 오히려 더 어려우면 재정을 써서 중구청에 어려우면 사실 딱지를 교통위반 딱지를 그 세게 했죠.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연말에 딱지 뭐 걸리는 게 딱지 많이 걷는, 딱지 예. 걸리는 게 결국 준조세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셨군요.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성과를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일종의 명시적으로 세금을 하지 않지만 예. 세금에 준한다 하는 입장에서 교통경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핫한 문제죠. 이 비자 수수료 대폭 올리는 문제도 일각에서 이거는 전문직 비자 많이 받는 70% 정도 해당되는 지금 인도, 중국 문제다라고 하지만 이스타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자 수수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봉익임선당식 협상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기업의 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대미 투자라든가 그리고 상품 거래에서 관세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방화 정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품의 이동 자유, 사람의 이동 자유, 기업의 이동 자유, 자본의 이동 자유. 그래서 지금까지 상품의 이동 관련해서 관세를 보셨고 기업의 이동과 관련해서 사실 대미 투자 방식의 봉익 기능이고 지금은 사람의 이동입니다. 사람의 이동할 때 국경 통과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게 비자금입니다.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국제법에 이 비자법에 있어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상당 부분 봉익 김설단체 수수료 챙기기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이 비자 관련된 내용이 전부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백인 우여의 철저히 자국민 선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면 나가라. 그리고 들어올 때는 영어도 되고 교육도 많이 되고 이런 미개 기여를 쓰는 사람들 들어와라. 그 내용이 미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의 이동을 자유할 때 결국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4천인가요? 한 100배까지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건 기가 차서 내용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든가 이런 각종 비자 수수료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 국제법에서는 사실 이것이 비자 수수료가 비자 수수료 냈습니다는 트럼프가 올리는 비자 수수료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안 물어낼 비자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다식으로 수입이 돼야 된다. 명목은 재정 적자를 줄인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상당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이동도 제한시키고 상품의 이동도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동도 제한시키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저렇게 희열을 부를까? 미군 수입국가입니다. 상품 이동, 자유 이동 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상품 이동 막고 기업 이동 막고 그다음에 사람 이동 막으면 트럼프는 나중에 이렇게 25도에 있는 25도에 넣은 개구리와 같은 운명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내에서도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서학개미 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장 좋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투자 수익 올리신 분들 많을 텐데 미증시 투자 소득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백악관의 봉의 빈선달식 방식 문제가 될 소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까 하는 측면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 정도의 이렇게 경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자, 상품 이동도 관세를 때려. 그다음에 기업의 이동도 관세를 때려. 사람의 이동도 관세를 비자를 수수료를 매겨요. 그러면 자본의 이동 문제도 이제 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국제 금값이 오르자 독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럽 마샬 플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 유치했던 자국의 금을 가져가는 것을 트럼프가 동결하는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본의 거래에 있어서 자연히 그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주식 거래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달러 예치제 하는 문제. 미국에 투자할 때는 일정 금액금 달러를 투자해 놓고 하라.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 가을 때 토빈세를 부과하는 문제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협상과 해서 관세 협상의 협조국들은 자본 거래할 때 자유롭게 하고 관세 협상에 굉장히 비협조국이라든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 국가에 대해서는 달러 예치제라든가 아니면 토빈세를 매기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미국 투자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어떤 관세 협조국인가 잘들 아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 부과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쪽의 조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해외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 케이스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된다. 국장보다도 그런 문제를 좀 반드시 감안해서 거기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국내 투자, 특히 연기금이 이 대통령도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쪽도 이제 말씀을 그때 시장하고 있습니다는 국내 증권사들도 단순히 수익률만 가서 해외 투자 건조하는 사항은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잘 좀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